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의 원고 측, 즉 피해자들의 변호사들이 오늘 신일철 죽음 본사를 방문했다가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원고 중에서 이미 고인이 된 3명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신일철 죽음이 배상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자산 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변호인들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러 간 것인데 논의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일철 죽음 측이 처음부터 만남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네, 원고 측 변호사와 한일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신일철 죽음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신일철 죽음 측은 본사 직원 대신에 건물 경비회사 직원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결국 직원들을 만나지 못하고 2층 접수 창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변호인단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요구서라도 받아가라. 당신들의 책임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내려와서 이 요구서를 받아가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었던 말은 놓고 가라였습니다. 예. 어찌 보면 어찌 봐도 상당히 좀 모욕적인 그런 태도인데 결국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산 압류 절차로 들어가겠다고 변호인 측이 밝혔는데 취재 결과 현재 포스코에 있는 신일철 죽음의 자산 규모가 289억 원이라면서요? 네, 변호인단의 말을 먼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화가 잘 되면 저희는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까지도 좀 나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리부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단은 신일철 죽음의 전신인 신일본 제철이 2008년 포스코와 함께 합작회사로 만든 P&R이라는 회사에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절차를 곧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P&R 자산 962억 원 가운데 신일철 죽음이 갖고 있는 30%, 즉 약 289억 원이 우선 압류 대상이 됩니다. 예. 압류 절차를 개시하면 곧바로 배상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신일철 죽음이 갖고 있는 다른 자산들과는 달리 이 P&R 지분은 법적으로 이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신일철 죽음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실제로 이 자산을 현금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원고가 고령인 만큼 협의의 여지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신일철 죽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일본 제철. 여긴 지금 그 과거에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군요. 아베 정권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송 기업들과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상 정부가 기업들에게 개별 배상에 응하지 말라고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설사 개별 기업이 배상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응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